요거는 이제 20대 분들한테 또 이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해야 돼서 기술 관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직.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저도 이제 다른 컨텐츠에서도 몇 번 강조를 했었지만 기술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 원래 AI가 대두하기 전에도 똑같이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내가 공부로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어정쩡한 사무직을 하시기보다는 무조건 기술직을 하시는 게 낫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기술직을 했을 때 사업을 하기에도 좋고 어떤 학벌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성실도와 계속해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향상을 하고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고 그게 뭐 장사 쪽이 되든 기술직 쪽이 되든 사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을 추천드리는 편이다. 더군다나 지금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전문직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무직을 해서는 거의 생존이 불가능하거나 취업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13일 현지 시간, 그러니까 7월 13일 현지 시간으로 해서 보도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뭐냐.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무직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지금. 사실 AI가 뜨기 전에도 이거는 계속 이미 있었어요. 저희가 이런 얘기 기억나세요? AI 뜨기 전에도 2010년대 초반, 아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도 문과는 망했다라고 했었어, 이미.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미국 Z세대 사이에서도 대학 진학 대신에 그래서 기술직을 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이미 그랬고 AI가 하면서 더더욱 심해졌죠. 그래서 전기, 배관, 용접 등 숙련 기술적으로 향하는 흐름이다. 근데 이게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AI로 타격받은 게 사무직, 디자인, 뭐 번역 이런 게 더 많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주로 다 어떤 성별이 하던 거예요?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던 거예요, 이거. 물론 사무직은 큰 차이 없는데 디자인, 뭐 번역, 뭐 이런 거는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흐름은 뭐냐면은 여성분들이 사실은 몸담고 있었던 쪽이 훨씬 지금 취업의 불안정성이 커져. 자리도 없어. 자, 그러면은 이쪽이 타격을 입으면 이분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더 많이 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치적 목소리를. 네, 정치적 목소리를 많이 낼 것 같고 이분들이 사회 관련해서 운동을 하거나 사회적인 어떤 목소리를 표현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훨씬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직이라고 하면 이제 전기, 배관, 뭐 용접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사실은 여성분들이 일하기가 쉬운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안이 없는 쪽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경은 두 가지 배경이 맞물렸다라고 하는데 AI 시대의 이제 고용 불안, 그다음에 대학 등록금이 치솟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기술직 쪽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대학 등록금이 치솟고 고용 불안 이 두 가지가 맞물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아도 이게 뭐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니 그냥 기술직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숫자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건 미국 얘기죠, 결국에. 직업 기술 교육에 특화된 공립 2년제 학교 학생 수가 20% 증가했다. 뭐 기업 견습 프로그램 참여자도 증가한 추세다. 실무 기술을 익힌 학생도 마찬가지로 증가 중이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술직 쪽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국 사립대 4년제 교육의 평균 비용이 한 20만 달러라고 해요. 보통 이제 한 3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 정도 되는데 지난 30년간 2배 가까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우리나라가 대학 등록금이 정말 싸다라는 것도 좀 느껴지죠. 대다수 사립 직업학교의 총 비용도 2만 5천 달러 미만입니다. 그래서 3,700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2억 9천하고 3,700만 원이면 엄청난 차이죠. 거의 10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8배 정도 차이 나네요. 8배 정도 차이 나는 수준이라서 8분의 1 수준의 비용입니다. 그러니 대학을 안 가고 그냥 기술직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취업도 잘 되는데 그리고 소득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만난 청년들 이게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인데 한 이제 19세 청년이 있습니다. 유제품 공장에서 요거트 운반용 파이프를 용접을 해요. 용접 쪽이죠. 그리고 21살 청년은 피트스톱 구역에서 타이어를 교체합니다. 그리고 한 또 청년은 27살인데 이발학교에 다녀요. 그래서 이제 숙련 기술직에 종사하는 10명 정도를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 너희들은 왜 대학을 안 갔니? 기술직 쪽을 한 이유가 뭐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사들은 당연히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자신들이 느끼는 현실과 괴리감이 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AI가 여러 업무를 대체하면서 주변을 보니까 다 지금 내 분야가 위험한 거야. 내 분야가 좀 위험하다 보니 주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분야 뭐 해야 되지? 아, 나는 이거 뭐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걸 찾으려고 계속 고군분투를 하더래,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그쪽으로 가서 이득이 되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AI가 일자리를 위협을 하는데도 사실 대처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 과거에 그 장하준 교수가 쓴 책 중에서 뭐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뭐 사다리 걷어차기 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나올 때 그 노동과 관련해서 이거를 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동과 관련해서 자유시장 경제 이론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노동경제학을 해석을 하면 그러면 수요 공급으로 해석하고 예를 들면 어떤 쪽에 공급이 늘어나고 어떤 쪽은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당연히 미스매치가 나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장하준 교수가 지적을 했던 거는 뭐냐면은 왜 불평등이 강화가 되느냐. 바로 이 지점 때문이에요. 대처를 할 줄 모른다. 인간은 내가 다른 직업을 하려고 할 때 이걸 숙련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학습 기간이나 필요한 시간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 이론이 바로 노동 쪽에서는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이 숙련을 해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기간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숙련한다고 해서 능력이 정말 취업시장에서 써먹을 정도냐 이것도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의 이제 경직성, 소위 말하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맞춰서 노동량이 공급되고 노동량이 빠지고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가 일자리를 위협하는데도 실제로 주변을 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이더라. 그죠? 제도적 경직성도 크고요. 법 제도상으로도.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례들이 나와요. 이제 실제 취재한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그 취재한 사례들이 이제 여러 명인데, 로건 방거트라는 청년이 있었대요. 자, 18세고요. 이 친구는 되게 유망했어요. 미식 축구팀 이딴 시험을 통과하는 수준이었대요. 근데 연가 5만 달러 등록금 때문에 그냥 직업학교에 진학을 했다. 진학을 포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뭐 하고 있냐면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은데 풍력 터빈 블레이드를 수리해요. 그래서 연간 수입이 8만에서 한 9만 달러 정도 된다고. 이 친구의 말은 많은 사람이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지만 적어도 당분간 나는 그런 걱정에서는 자유롭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등록금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23살의 라도나 글래스라는 또 청년이 있어요. 이 친구는 청소년 치료사를 꿈꾸면서 21년 미시시피 주립대에 진학을 했다. 근데 진학을 했다가 이제 주립대면 그래도 당연히 나쁜 학교는 아니란 말이죠. 진학을 했다가 1년 만에 중퇴를 해버렸대요. 그리고 전기기술자로 가겠다. 중퇴한 이유가 뭐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너무 비용이 드는데 사실 치료사가 잘 돼서 자기가 잘 풀려서 돈을 벌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실을 볼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시간당 21달러를 받으면서 일하는 중이다. 그래서 국제전기노동조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당하면 전기노동조 소속 전기기술자가 되면은 평균 연봉이 9만 달러 정도 되더라. 청소년 치료사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겠죠. 사회적 인식을 보면 그래서 기술직 선호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제 사회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 근데 뉴욕타임즈도 뭐 당연히 뭐 약간 이제 이런 이제 기술직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바꿔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기술직이 실제로 생존하고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데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사업해서 저는 돈 많이 버시고 뭐 부동산도 많이 사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굉장히 현금도 잘 버시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영리 단체 한 최고 운영 책임자는 대중문학 속의 기술직 종사조는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런 이제 고정관념이 아마 인력난이 예상되는 분야에 젊은 아이들을 진출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 같으니 이런 고정관념을 없애자라고 해서 발언을 해요. 어쨌든 저는 기술직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었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그 청년분들한테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일자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고 자기가 성실하게 정말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재능이 없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재능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기가 이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한번 해보는 걸 좀 추천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공부라는 게 저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공부는 뭐 극상위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좀 의미가 있거나 기존에 자산이 많이 쌓여 있고 그 좀 돈이 있어서 그분들의 자제분들이 명문대를 가려고 진학을 하는 이런 거가 이제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어정쩡하게 공부를 했다, 문과를 갔다, 사무직을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술직이 오히려 분야도 그렇고 점점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확장하기도 좋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제가 봤을 때 경찰, 소방 이쪽으로 몰릴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전기나 이런 쪽은 좀 힘들고, 마케팅, 그러니까 사실 여성분들이 잘하는 게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하고 언어 이런 건데 그쪽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어요, 사실. 예, 왜냐면 지금 마케팅 시장이 AI 쪽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쪽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예전과 좀 달라. 남성분들도 코딩 하시던 분들이나 프로그래머 분들한테 또 고민이 많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기술직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성분들의 퇴로가 사실 뭐지라고 딱 떠올리면은 명확하게 떠오르진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또 향후 추세가 제가 생각하기는, 뭐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상향운을 또 추구하는 추세가 또 늘어날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해요. 제가 한번 일본 관련 책 얘기 드리면서 여성분들도 자기가 자라온 가족, 환경, 그리고 소득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추구하는 남자상이 사실 좀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자산이 좀 있는 집에서 태어난 여성분들이 또 제 사회를 보는 시각과 또 아닌 분들 시각이 사실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거든요.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원래 마케팅 분야나 이런 것도 AI로 대체되고 이런 것들 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업 필게이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틀림없이 부적절한 언어 감지했어.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여자분들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 딸도 저도 딸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일본에서 비슷한 사회문화 현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됐었냐면은 상향원 흐름이 강해졌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안 되네 이렇게 되면서 다시 이렇게 좀 바뀌고 사회 현상이 바뀌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게 됐냐면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보는 사회 현상은 성별에 따른 차이도 크죠. 성별에 따른 차이도 크지만 사실 계층에 따른 차이가 훨씬 커요. 일본 사회문화학자들이 지적했던 현상이 뭐였냐면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크다기보다는 여성들 사이에서, 남성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환경, 집안에 따라서 차이가 계층 분별이 더 커졌다는 거였어요. 그게 더 문제 제기로 많이 나온 얘기였어요. 물론 뭐 사실 페미니즘이나 이런 현상이 당연히 있었던 것도 그 현상의 연장선으로 해석한 견해들이 있어요. 왜 페미니즘이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그 현상의 연장선상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몇몇 학자들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여자를 키우자 이런 얘기 나왔던 게 여러 가지 사회 현상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SNS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리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시작한 부분도 있었는데, 뭐라 그럴까, 이제 SNS를 하는, 예를 들면 전문직과 아닌 전문직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프리미엄. 그러니까 프리미엄으로 가는 비즈니스로 가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긴 해요. 영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저희 비즈니스도 그렇고, 거의 그렇지 않을까. 저 개인 브랜드 만드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소규모의 어떤 법인이나 회사를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대규모의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하고 경쟁을 하거나 그래도 적어도 자기의 영역을 지키려고 하면은 지금 퍼스널 브랜딩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냉정한 현실이죠. 냉정한 현실이고. 지금 저는 20대 친구들이 취업이 안 되는 게 아까 이제 뭐 좀 취업을 되기 위한 어떤 방법에 대한 얘기도 했고 이제 빈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도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지금 시대적인 환경도 있어요. 시대적인 환경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경일수록 더 약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건 맞아요. 기술직 인간 이해 이런 걸 같이 하면 사업이 돼요. 이런 걸 같이 하면 사업이 되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죠. 요즘에는 뭐 철물점을 하는 것도 강의가 있고 뭘 하는 게 강의가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맞아, 맞아. 저랑 비슷한 생각 역시 하셨네. 왜냐면 저는 이번에 최저임금이 생각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끝났거든요. 3.3%? 아, 3.7%지. 근데 이게 그렇게 높은 인상폭은 아니었어요. 물론 경기가 어렵고 힘든 것도 있는데 물가 상승률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아니,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높은. 근데 생각보다는 그냥 이렇게 됐다. 이게 어느 정도 사회의 지금 변화나 환경의 변화를 좀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소울리라고 유튜브를 시작해서 개인 브랜드 만들어서 사업하시는 유튜버 있어요. 그쵸? 많죠, 많죠. 그런 분들은 많죠. 그리고 의료 쪽은 망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의료 쪽이나 이런 쪽 항상 투자하는 걸 좋아하긴 해요. 물론 뭐 IT나 지금 반도체 같이 정말 폭발적으로 엄청난 막 매출의 성장, 영업이익의 성장을 가져오는 이런 회사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헬스케어 쪽을 꾸준히 해오는 회사들은 뭐 계속해서 수익이 늘 것 같아요. 이게 엄청 폭발적으로 이렇게 급상승을 하진 않더라도 항상 그런 회사는 그냥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투자하기는 좋은 회사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철물점 기술직이죠. 근데 이제 기존에 또 고인물들은 또 철물점을 통해서 많이 하세요 또. 돈도 많이 버시고. 아, 이혼 소송 굉장히 열심히 해드리고 있고 형사소송도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 주변에 홍보랑 이제 선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